스타트업의 이슈를 털어주마,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이슈스 막내 상대입니다. 네, 이슈스의 바로미터가 되고 싶습니다. 군씨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제일 힘줘 맨날. 열심히 준비하셔 항상.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빼먹고. 잘 안 들리다는 게 문제야. 좀 으쌰으쌰 좀 해요. 제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하다 보니까. 저는 노래도 불러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네네 맞네요. 이슈스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합니까? 이슈스의 바로미터가 되고 싶습니다. 군씨입니다. 와, 좋아요, 파이팅. 자. 스타트업과 짝사랑하고 있는 이타코입니다. 진짜 슬프다 짝사랑. 자, 주반장입니다. 네, 맥주를 사랑하는 링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듣자마자 저희 공지사항 있습니다. 상대님 공지사항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오디오로만 저희를 들으셨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빼야겠다. 예, 저희가 2020년, 지금 2019년 내년 1월 18일 장소는 홍대 그 팟빵 스튜디오 홀에서 하기로 했고 와우. 시간은 4시부터 오후 4시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마 페이스북 오시거나 이제 저희 뭐 팟빵이나 아니면 오디오 클립 보시면은 저희가 그 신청 참가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또 그걸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개 방송을 사실은 원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저희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조금 한번 해보기로 했고요. 저희 많이 와주셔야 돼요. 네,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안 오시고 되게 조촐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걱정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토요일 날 그게 황금 같은 휴일이겠지만 또 저희한테도 한 2시간 정도 좀 내주시면은 저희가 앞으로 방송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색다른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또 되게 뭐 효율적이고 되게 생산적인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열심히 어떻게든 해서 경품을 마련해 보죠. 그래요. 저 또 이렇게 또 선언해야 어떻게든 뭘 땡겨 올 테니까. 네, 저희가 그래서 또 빈손으로 돌아가시지 그쵸.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거고 또는 또 반대로 이거 들으시면서 그런 공개 방송에 자신의 회사를 좀 더 PR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한테 브랜드들 광고네요. 그럼요. 컨택해 주시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상품이 아니더라도 뭐 20% 할인권, 쿠폰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스타트업은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보다는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할인 코드 이슈스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프로모션 지금 듣고 계시는 꼭 대표님 아니셔도 돼요. 마케팅 하시는 뭐 브랜딩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내가 듣는 방송에 이런 게 있다. 근데 이런 분들 스타트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또 해가지고 한 몇 장 발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또 상품 아니면은 기념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 더 큰 광고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오디오 컨텐츠를 스타트업 오디오 컨텐츠를 듣는 사람 자체가 인게이지먼트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완전 타겟팅이죠. 그렇죠. 완전 타겟팅이죠. 그냥 뭐 유튜브 광고 막 잘못 돌려가지고 막 관심 없는 사람한테 노출되는 것보다 이슈수가 최고죠. 그럼요. 잘한다. 로아스 나오지도 않는 그 유튜브 광고 왜 합니까 그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개 방송을 저희가 따로 녹음본을 따서 또 공개 방송을 따로 업로드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컨텐츠로 남아 있으니까 그게 또 구전 효과, 바이럴. 구전 효과. 자, 입에서 입으로. 예전에 경영학 책에서 구전 효과.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새롭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지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짬짬이는 아니고 제가 그때 저희 영어 에듀테크 하면서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제 가끔 등장했던 제주도 스타트업 친구네 회사도 영어 교육 관련된 오픈을 했는데 한번 해주세요. 저도 별로 예전에 얘기하다가 그냥 다운만 받아놓고 안 했는데 그래도 뭐 뭔데요? 꽤 다운로드도 많이 돼 있고 캐치플레이라고 캐치플레이라고 하여튼 영어 약간 게이미피케이션으로 게임하듯이 영어 공부하는 서비스인데 여기 창업자분도 NC소프트 원래 게임 개발 출신이셨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그 인력도 꽤 괜찮으셔가지고 투자도 지금 한 4-50억 가까이 받으셔가지고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미소 쪽 그 멤버분도 참여가 되셔가지고 미소는 뭐죠? 제가 미소라고 미소는 가정 도우미 오토 서비스
거기도 YC 출신이시거든요. 그쪽 분에 또 그로스해커 분이 가셔가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 군시님은 요즘에 쓰고 계시는 뭐 좀 새로운 서비스, 제품 아니면 뭐 좀 신기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쓰고 싶은데 아직 못 쓰고 조만간 쓸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오토 서비스부터 써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세탁 이제 서비스인데 런드리고? 그런 서비스죠. 정확히 얘기하면 런드리고인데 런드리고가 최근에 왜냐면 서비스 그 수거 배달 시스템이 제가 사는 동네는 안 됐거든요. 예전부터.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되게 제한적으로 됐었는데 근데 올해 여름에 런드리고가 서울 전 지역으로 이 서비스를 넓혀서 세탁 맡기는 거 한번 써봐야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철 지나면 겨울 지나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써볼 것 같아요. 런드리고 세탁소 찾기 요즘 많이 더 힘들어졌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동네 세탁소가 되게 좋은데. 맡기기가 엄청 귀찮아요. 맞아요. 찾아오기도 항상. 일단 맡겨놓으면 거의 한 달은 무조건 괜찮아요. 겨울은 또 못 맡겼어요. 겨울인데. 우리 타코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뭐 새로 쓰는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 네, 거의 주로 쓰는 거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많이 언급됐었는데 전 킥고잉을 아직도 잘 타고 다니거든요. 사실 그래요? 방금도 비 오는데 킥고잉 타고 왔고. 그랬어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전하게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 관심사 때문에 호갱노로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 동시에 그 좀 특이한 거는 브런트라고 아마 저희가 언급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언급한 적 없어요. 여기 약간 제조 스타트업인데 IoT 쪽 제조 스타트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스마트 플러그를 선물 받아서 되게 요새 재밌게 쓰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다 보니 그 다음으로는 차가 또 관심이 가서 그렇죠.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차라고 그 시세 파악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요거 최근에 추천받아가지고 열심히 좀 차량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마트 플러그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껐다 키는 거. 재밌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쓰는 것들을 좀 위주로 얘기를 하다 저도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좀 그냥 유명한 앱인데 나이키 런클럽 쓰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러닝 크루라 해야 되나? 그냥 제 여의도잖아요. 여의도 공원에서 그렇게 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서 이렇게 뛸까 하다가 그런 소모임 어플에서 해가지고 요새 매주 가고 있는데 언제 또 그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 10km씩 뛰고 있습니다. 점심에? 저녁에? 저녁에 그 여의도 공원이 어째 크잖아요. 그게 한 바퀴 트랙이 2.5km래요. 그러니까 4바퀴 뛰면 10km여가지고 화요일마다 괜찮다. 저녁에 모여가지고 뛰는데 그게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희 쪽 이렇게 저희가 밑으로 IFC 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화장실 앞에 물품 보관함이 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항상 8시 때 막 그 회사원 옷이 아니라 분명히 러닝복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뭐 할까 한번 물어봤어요. 저기 뭐예요? 물어보니까 저희 뭐 러닝 크루라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찾아봐가지고 들게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뭐 소모임에서 찾으셨어요? 소모임에 찾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그 모임장님이 친절하게 1시간 동안 뛰는데 그 옆에서 말을 거셔가지고 힘들었어요. 뛰면서 말을 건다고요? 네. 그분은 어마어마하네요. 만렙이시네. 마라톤도 풀코스 뛰시는 그냥 진짜 조깅 같이 뛰실 테니까. 뒤처지면 어떻게 돼요? 챙겨줄 거예요? 각자 알아 뛰는 거예요. 각자 알아 뛰는 거야. 처음에 만나가지고 준비 운동을 세게 하고 그다음 뛰고 나서 또 마무리 운동하고. 근데 마무리 운동하는데 깜짝 놀랐던 게 스쿼트 200개 했어요. 와. 마무리 운동을 더 빡세게 했는데 가지고 미칠 것 같은데? 한 20명 이렇게 있는데 각자 10개씩 하나 둘 셋 다 7, 8, 10개씩 세면서 한 명씩 돌아가자 해가지고. 근데 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일단 저도 처음 왔는데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해가지고. 스쿼트 200개 좀 너무 무리인데요. 그래서 지금 알백에 있어요. 장난 아니네요. 거의 약간 순간적으로 크로스핏이 돼버린. 와. 근데 괜찮더라고요.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요새 러닝 크루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숲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클럽들이. 이거는 아이톱은 아닌 것 같은데 IT 스푼이라는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IT인들의 밥숟가락 해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써먹여준다. 그래서 IT 관련된 뉴스만 모아두시는 개발자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개인이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 거 들으시면 정형택님. 예, 맞아요. 그렇게 딱 자기 이름이 나와 있고 써 있어요. iOS에.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되게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멋있으시네요. 그래서 전 실제로 그 티타임즈 같은 거 보다가 티타임즈 너무 그 뉴스가 올라오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너무 카드 뉴스고 네. 약간 진짜 이럴까 하는 그렇죠. 약간 양념이 너무 많이 쳐져 있는. 네. 그래서 티타임즈를 어느 순간부터 그냥 되게 안 신뢰하게 되면서 이제 또 IT에 관심이 많으니까. 타코님 티타임 좋아하잖아요. 저는 티타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약간 해외 그런 그 아티클을 번역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스타트업으로 하면은 이제 어플은 아니고 뭐 전 뉴스레터 쪽 좋아하니까 맞네요. 모닝부루 요즘 되게 잘 보고 있고요. 네. 그쵸, 장사 잘하고 있더라고요. 밀레니엄의 뉴욕 타임즈. 맞습니다. 그래요? 네, 네. 모닝부루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유닉 이런 거랑 유닉이랑 비슷한데. 유닉은 약간 미국 더스킴? 그거 약간 벤치마킹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번에는 또 뉴스레터도 한번 좀 언젠가는 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약간 주춤했는데 이런 얘기를 여쭤봐드린 이유는 우리가 스타트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미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서비스들이 대부분 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이제 된 기업들도 많다. 또는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타코님, 이 주제를 발제한 분으로서 스타트업을 알아야 되는 이유 조금 우리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과 짝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하는 업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슈스도 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계속 스타트업 업계 쪽에 있다 보니까 주변 지인분들을 만나도 한 번씩 언급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돌아오는 피드백이 뭐냐면 스타트업 뭐 요즘 뭐 많이 잘하고 있다던데 근데 난 잘 모르는데 그거 너무 어렵지 않아? 그러면서 본인과는 좀 약간 동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심리적인 진입장벽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필요 이상으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또 생각보다 본인 어떤 그 실생활에 이미 많이 접하고 있는데 이제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한 번은 이제 스타트업 어렵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방송을 한번 또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타코님이 지난번 저희가 이제 요거 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스타트업을 알아야 세상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의미였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거긴 한데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사실 그 변화는 우리 개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변하는 거는 기정사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변화를 잘 따라가면은 또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인사이트, 뭐 나의 실생활이나 아니면 나의 커리어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있고 사실 세상에 그리고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는 세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변화는 거기에 중심에 스타트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진짜 뭐 정말 기회가 되시고 그런 게 생각이 있으시다면 재테크를 하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뉴스 기사로 접하는 해외 뭐 IPO에서 대박 터졌다 이런 것도 다 스타트업이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10년 전과 올해 딱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 기준으로 해서 상위 그 탑 10 그 시가총액 시가총액 기업이 10년 전에는 뭐 정유회사, 그다음에 뭐 이런 약간 레거시 산업들인데 지금은 다 스타트업으로 바뀌었어요. 애플, 뭐 MS도 뭐 스타트업이었고요. 뭐 다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알아야 그리고 이 부분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최소한 어떤 흐름인지는 알아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뭐 보일 것이다. 많이 우리 마사요시 형이 맨날 얘기하는 AI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스타트업이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아는 게 스타트업만큼 또 재밌는 게 없다. 이게 되게 또 가십거리가 많아서 또 듣는 재미가 있어요. 이런 게. 저도 스타트업이 바로미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셨군요. 네, 그래서 바로미터 언급을 못했어요. 준비 많이 하신다니까요. 이제서야 뜻이 밝혀지는. 자, 바로미터. 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보통 기존의 산업에 없던 산업이 나오거나 약간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정보차를 해소하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보면 향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바로 볼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바로미터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면 이슈스의 바로미터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셨었나요 아까? 네. 그러면 자기가 1등이다. 지금 상징이 되고 싶다. 저는 그 좀 다른 의미로 바로미터 했는데 내가 이슈스다? 내가 곧 이슈스다. 제가 이슈스에서 가장 약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또. 그래서 보통 제일 약한 캐릭터가
네. 어떻게 기준 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저 좀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저런 겸손한 레이어를 많이 깔고 얘기를 하시는 하나하나 이게 다 들춰봐야지 들어보면 바로 알 수는 없고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의미가 있으죠. 그만큼 생각이 깊으신 분이니까. 저같이 가벼운 애들이나 맨날 짝사랑 이런 키워드 쓰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포장하고 넘어가죠. 훈훈하죠 오늘.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스타트업을 꼭 스타트업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링고님도 좀 한마디 해볼까요? 준비를 안 했는데 뭐 그냥 자기의 생각.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뭐 각자 이제 좀 아주 측근인 분들도 스타트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꼭 부모님이 아니어도 이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얘기를 알아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이거 이제 타코님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하는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저희도 뭐 가령 뭐 정치 중에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한 정치 뉴스를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모른다고 사실 그 본인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타코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결국 이 어떤 경제의 최전선의 스타트업들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텐데 생각보다 스타트업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요새 뭐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본인 폰에 깔려 있는 어플 중에도 상당수가 이제 스타트업이 만든 반 이상이 대기업 대기업 앱도 대부분 사실 외주를 줘서 이제 작은 회사들이 만드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스타트업을 안다는 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니 이런 걸 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게 삶에 도움이 되고 경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서 든 생각은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스타트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질문의 대답을 오늘 좀 저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데 그 주변에는 아니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고 야, 너 뭐 그런 거 뭐 돈이 되냐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들이 그 명절 때들 고생하세요. 맞아요. 뭐 취직은 했다는데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이러면 회사 이름도 잘 모르고 뭐 서비스명 말해도 가령 이제 어르신들이 안 쓰는 어플이다면 뭐 서비스면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사실 저 예전에는 그래서 명절 직전에 늘 PR 기사를 내줬어요. 그래서 내일 그 기사 들고 가라고 집에. 그리고 약간은 이렇게 괜찮다. 회사가 웬만한 규모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꺼리라는 건 사실 만들 수 있고 보도자료 뿌리면 한두 개 정도는 기사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최소 5개 나와요. 그리고 뭐 언론사에 조금만 얘기하면은 아니면 그 관련 산업과 관련된 그 뉴스들 정도는 올릴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네요. 네이버에 치면 우리 회사 나와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좀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업이 정말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다 또는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스타트업으로 하루를 산다면 어떻게 좀 살 수 있을지 또는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 뭔가 좀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 서비스를 좀 접목해 볼게요. 자,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씻고 아침밥을 좀 간단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는 뭐 주반장님이 좋아하시는 마켓컬리에서 새벽 배송. 그렇죠.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죠. 퇴근을 하면서 한 8시, 9시쯤에 이제 먹을 거를 좀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쓱도 한번 해보고 GS 샵에서 하는 뭐 GS 프레쉬도 해보고 오아시스인가?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켓컬리로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시나리오로 아마 오늘 얘기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의 유사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르는 것뿐이지. 들을 때 얼마나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지 좀 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 그래서 문을 딱 열면은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이 와 있는 거죠. 그 전날 주문해 놓은 약간 새우와 요즘 새우 좀 맛있는 종이로 쌓여진. 종이로 쌓여. 샐러드. 샐러드도 양배추. 아니 이따가 점심도 샐러드 먹어야 돼요. 우유도. 아침에는 뭐 딴 거 먹읍시다. 아침에 시리얼이나 아니면 뭐 크랜베리 넣고 이렇게 크랜베리 넣고 그다음 전날 이렇게 해놓은 우유 있어요. 우유
자, 먹었어요. 그래서 마켓 컬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 준비를 우리가 또 해야 되죠. 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요즘 뭐 그다음 그 런드리고에서 이렇게 그렇지, 옷 원 받아가. 이제 세탁된 겨울 코트가 딱 와가지고 이제 날도 추워졌는데 오늘 바로 비닐 입어야겠다. 벗기고 이게 딱 입고 딱 이렇게 소개. 런드리고를 통해서 또 세탁한 코트를 받아서 출근을 하는 거죠. 네. 또 출근할 때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이슈스를 들으셔야죠. 팟캐스트로. 근데 전 의외로 주변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 샤워할 때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샤워할 때 이슈스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지금 샤워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깨끗하게. 저는 딱 그 옷 갈아입고 준비할 때 샤워할 때는 조금 그 물소리 때문에 안 들릴 수 있어서 나오고 준비할 때 아침에 상큼하게 이슈스와 출발을 한다. 또 그거 아니고도 이제 뭐 우리가 잘하는 유닛 같은 거를 이제 출근하면서 보일 수 있잖아요. 유닛 스타트업이니까 뉴스레터를 볼 수 있고 모닝브루 보실 수 있고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강남에 내리셨다는 가정하에 강남에 내리셔서 많습니다 요새. 네, 그래서 킥고잉을 통해서 그 레스트 마일을 킥고잉을 통해서 이제 간다. 그래서 이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제 출근을 완료하시는 거죠. 셔틀콕 같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셔틀콕.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는 자전거 타요 그거. 따릉이. 그거는 스타트업 아니니까. 자 아무튼 킥콕을 탔어요. 타등해서 이제 출근을 완료합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오피스에 딱 열고 앉겠죠. 내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뭐 윈도우 키고 윈도우도 MS도 예전에는 그 차고에서 시작했던 스타트업이었어요. 너무 옛날 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고 이제 뭐 메일 확인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 점심에 먹을 샐러드를 주문해야 되죠. 그래서 프레시 코드에 들어가서 오늘 어떤 샐러드를 배송받을지 선택을 해서 뭐 바로 프레시 코드를 먹을 수 있을 준비를 그때 갑자기 이 모니터 오른쪽 위에서 뭔가 딱 파워업이 딱 올라오고 슬랙으로 이제 딱 업무 관련된 내용들이 쫙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날 미뤄뒀던 업무들이 슬랙 알람으로 뜨고 그렇죠. 리마인드 미해놨으면 그렇죠. 9시에 따다닥 뜨고 그리고 딱 이메일 들어갔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우리 디자인 외주 맡겨놓은 숨고에서 이제 그 프리랜서 분이 이제 오케이 했다고 메일이 딱 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크몽에도 이제 몇 가지 포트폴리오가 좀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점심 그러면 이제 오전 업무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날로 찌는 거 오전 업무를 좀 추가합시다. 이분이 약간 인사 담당자도 겸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원티드와 이제 로켓펀치를 들어가서 뭐 전날 주말 이후에 뭐 지원자는 없었나 이런 거 살펴보고 이제 뭐 아니면은 반대로 이직을 꿈꾸고 있어. 그 회사에서 하면 안 되죠. 회사에서 하면 안 되나? 잠깐 이렇게 자기 폰으로 하면 되지 안 들키게. 내일 하고 하면 되지. 자,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렇게요? 화장실에서 원티드 한번 이렇게 보고 새로운 공고는 없나. 근데 원티드가 어플이 되게 구려요. 깨알디스. 웹은 좋은데 PC 웹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렇게 업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이제 프레시 코드에서 이제 샐러드가 왔죠. 딱 그날에 맛있게 되게 깔끔한 프레시한 정말 샐러드를 먹으면서 이제 또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를 한번 이렇게 다지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 공부.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튜터링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 나는 링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치 플레이죠. 캐치 플레이도 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이 가미된 영어 학습. 단계별 영어 학습.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갈까 하면서 이제 여기 어때? 야놀자 뭐 어플 한번 이제 보면서 이제 숙박 얼마인지 숙박도 보고 액티비티도 보고 와그나 뭐 프립 같은 데 들어가서 맞아요. 액티비티도 살펴보고 겨울에는 스키죠. 이러면서 스키도 알아보고 소카로 예약도 해야죠. 미리 차 거기서 소카는 사실 그 오후 업무 미팅 갈 때도 탈 수 있어요. 맞아요. 봤더니 이제 어디 위워크에서 미팅이 있네. 이러면 이제 위워크. 그리고 또 마침 위워크니까 소카 그 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다 주차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카를 타고 이제 또 다른 매니저분과 함께 오후 미팅하러 가는 거죠. 소카를 타고 명함을 주고 받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명함을 주고 받는데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안 기입하고 리멤버로 찍어가지고 리멤버 바로 명함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 명함 주고받을 때 한쪽이 명함 없으면 맞아요. 늘 그냥 리멤버 하시죠 이렇게 물어봐서 맞아요. 이러면 그냥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죠. 멋집니다. 그래서 뭐 미팅도 갔는데 위워크도 어쨌든 뭐 아직은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위워크에서 미팅도 해서 어떤 이런 분위기의 사무실도 있구나 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주말에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해서 뭐 원데이 클래스를 좀 찾아본다거나
클래스 101이랑 네, 타링 그런 타링을 보면서 그다음 아니면은 이제 뭐 소모임 아까 말씀하신 소모임을 가서 또 새로운 뭐 할 거 없나 보고. 근데 또 이제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한번 뭉치자, 모임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이 생기면서 또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동을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강남에 있는데 이태원까지 가야 돼. 그러면 전철도 애매하고 버스는 더더욱 안 되고 그럼 뭐하지? 타다를 부르면 되는구나. 타다를 타서 이제 강남에 클래식 들으면서 그럼요. 뒤로 좀 재치 열살 엉따 키고 추우니까 출전도 하고 일로 지친 몸을 좀 이렇게 좀 이기면서 가면서 타다를 탔습니다. 핸드폰 충전도 하고 아이폰 잭으로 딱 꽂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이태원 도착해서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또 이제 야 뭐 먹어? 야 오늘 뭐 먹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망고 플레이트가 이제 원래 있기는 해서 언급을 가끔 쓰죠. 가끔 이제 망고 플레이트를 통해서 뭐 보고 아니면 또 요즘 예약해주는 어플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예약 쪽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너무 세서 그건 그래요. 네이버 예약으로들 많이 하는 것 같기는 그렇죠. 하지만 뭐 어쨌든 그런데 가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식사도 하고 이제 뿜빠이 하려고 하는데 요새 뭐 토스 뿜빠이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더치페이 같은 거는 토스로 다 더치페이 하고 아니면 카뱅으로 그렇죠. 카뱅으로 해도 되고. 하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야 우리 여행 가자. 그럼 여행 가려면 돈부터 모아야 돼. 그래. 그럼 이제 모임 통장 만들어 카카오뱅크 모임 통장 만드는 거죠. 와 진짜 많다. 그렇게 많네요. 해서 하고 이제 헤어질 때도 집에 갈 때 타다 깔끔하게 타다 타고 집에 가고. 왜냐면 택시 안 잡히거든요 이태원에서. 와 월급 많이 벌어야겠어요. 가는 도중에 이제 원룸을 옮겨야 된다. 그때 집을 찾아야죠. 집 찾아야 되나. 지금 봄에 이사해야 돼. 너무 많죠. 직방자당 뭐 호갱노노 집토스 보고. 그리고 이분이 아까 이직을 좀 꿈꾼다고 하셨으면 이제 블라인드를 들어가야죠. 그렇죠. 블라인드 들어가서 정보를 보고 좀 유력한 데가 한두 군데 후보가 생기면 이제 자플래닛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고 그런 활동들 하시고. 대충 검색해 보고 이제 저녁 야식이 생각났을 때. 이제 저녁에 들어갔어. 이제 또 먹어. 먹어야지. 왜냐면 모임에서 애들이랑 얘기하느라 많이 못 먹었어. 점심에 샐러드 먹던 사람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샐러드에 다이어트 이질에 원래 그런 붙이고. 거예요. 지금 요즘 운동한다고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저녁에. 일단 먹읍시다. 먹읍시다. 배민이나 요기요로 이제 배달통이나 뭐 찾는 거죠. 찾아서 이제 고기로 이번에는 단백질 보충해야죠. 그래, 족발 탄수화물 같은 거, 말고 보쌈 같은 거 먹어야죠. 목살로. 그러면서 이제 쇼핑도 해야죠. 지그재그로 옷도 좀 사고. 스타일쉐어를 무신사나 뭐 스타일쉐어 지그재그 뭐 브랜디 보다가 영화 보려고 하면 이제 씻고 이제 딱 누워가지고 잠이 잘 안 오니까 하루를 마무리를 뭐 신작 나온 거 없나 이러면서 진짜 잠이 안 온다. 그럴 때는 리디북스나 밀리를 보는 거죠. 영상이 아니라. 아니면 스푼 라디오. 스푼 라디오. 아니면 요새 명상 어플도 많으니까 맞아요. 명상 어플 들으면서 메디테이션. 아니 그리고 또 밤에 주무실 때도 이슈스 들으셔도 돼요. 이슈스 들으면 안 돼. 잘 때. 이슈스 안 돼?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또록또록해져. 자, 저희가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또 대단히 가상 시나리오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다 서비스고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 이게 저희가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현실에 이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되게 가까이 있다, 밀접하다, 어려운 거 없다, 그냥 신생 기업이고 또 새롭고 재밌는 걸 많이 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알셨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얘기 못한 게 되게 많은 게 아까 친구들이랑 만났으면 데일리샷 맞아. 기억이 안 나서 술집 가서 뭐 첫 잔은 무료. 우리가 그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주말에 집에 있다가 심심할 때는 당근마켓으로 이제 뭐 새로운 거 안 올라오나 이러다가 자기가 팔기도 하고. 좋네요. 주말에 소소하게. 좀 시간 많고 책 좋아하시면은 트레바리 가서 이제 책 독후감 얘기도 하고. 그렇죠. 소뱅에서 투자 받은. 네. 소뱅에서도 투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위워크에서 또 커피도 마시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산을 탕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뱅크 샐러드나 브로콜리 같은 걸로 관리, 자산 관리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다가 이제 카드 추천도 받아가지고 카드도 받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나도 좀 돈을 벌어볼까? 나도 아이디어스 같은데 뭐 좀 올려서 내 좀 꼼지락꼼지락거리는 어떤 그걸 하고 싶으면 일단 와디즈와 텀블벅에서 이제 간을 보시면 되는 거죠. 시장 조사. 뭐가 펀딩을 잘 받고 있는지. 왜냐면 또 이제 어쩌고 요즘에 투잡, 엔잡러 해가지고 뭐 꼭 대기업 스타트업 아니시던 뭘 다니시던 간에 이제 좀 사이드 잡으로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잘 때 들어와 보니까 집이 좀 아쉬워.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지. 오늘의 집을 봐야죠. 오늘의 집이랑 뭐 집 꾸미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밤에 보면 쏠쏠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요. 다 필요한 것 같고 마치.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니까 아마 여기에 또 저는 이것도 봐요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실 수 있어요. 요거 댓글 좀 많이 달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많이 달아주세요. 이거 없었어요. 저희가 언급한 것 중에 뭐뭐 사용하시는지 실제로 그다음에 또 언급 안 한 것 중에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 해서 댓글 많이 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짜 어떤 우리 국가 경제의 명운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네이버도 스타트업이었고요. 다음도 스타트업이었고 카카오도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인터파크도 스타트업이었죠. 그럼요. 데이콤에서 사내벤처를 시작했죠. G마켓이나 옥션도 스타트업이었죠. 심지어 쿠팡도 스타트업이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이제 뭐 언젠간 다룰 수도 있겠지만 타다가 이제 열심히 지금 좀 외로운 싸움,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다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처럼 약간 스타트업에 정말 짝사랑하고 있는 스타트업 응원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재용 대표를 응원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만약 택시 운전기사이시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거를 응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연 이런 스타트업이 세상을 바꾸는 게 가능한지 그냥 이렇게 좀 큰 얘기는 하셨지만 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거죠? 타다 같은 것도 좀 그런가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친 스타트업 성향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거에 중심은 항상 스타트업이 있었고 지금이야 스타트업이라는 어떤 용어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는 닷컴이었고요. 그 전에는 그럼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기술혁명 이런 것도 다 스타트업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을 갖고 시작을 했었던 저희가 거라서요. 아는 그 비행기 만든 라이트 형제도 스타트업이었고. 그럼요. 라이트 형제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분들도 그라지에서 했잖아요. 차고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업의 근간은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죠. 그 용어라는 것 자체가 벤처 기업이었다가 스타트업으로 된 거고. 그리고 아까 국가 경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철강, 조선, 자동차에 한정돼 있던 산업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넓히려고 하면은 뭔가 신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신사업에 좀 리스크를 걸면서 뛰어들 수 있는 게 대기업도 할 수 있겠지만 조그만 기술 스타트업들이 좀 일어나줘야지 새로운 산업 카테고리가 생기면서 그 어떤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거 되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다니시는 분들도 당연히 잘 알아야 되겠지만 그 스타트업이 아니고 그냥 레거시 산업이든 되시는 분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그것도 저희가 또 이게 나이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일할 시간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지금 직업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할 때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오래오래 일하려고 하면은 다음 그 직업은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지 다음에 직업을 옮기실 때도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즐기는 것도 많다 보니까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너무 산업이다, 경제다, 경영이다 파고들지 말고 그냥 이 서비스 자체를 즐긴다고 했을 때는 게임도 있고 OTT가 강하다 보니 OTT도 할 수 있고 지난 시간에 MCN도 어떤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그런 측면으로만 안 봐도 스타트업은 재밌는 것들이 많고 이분들은 재밌어지려고 엄청 미친 듯이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또 잘 이용하면은 새로 런칭한 서비스들은 쿠폰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용하시는 것도 또 경제적으로 쏠쏠하기도 해가지고 구진님 어떠세요?
데모데이 같은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VC라고 하잖아요. VC 말고도 CV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CVC CVC는 뭐 대기업에서 만든 벤처 캐피탈로 보시면 되는데 코퍼레이션 벤처 캐피탈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D2, 뭐 카카오 벤처스, 대기업에서 하나도 하나 롯데 엑셀레이터 되게 많잖아요. 좀 이제는 대기업이 자기가 변할 수 없으니까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많이 바뀌고 있고 바뀌는 걸 대기업이 먼저 캐치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면 레거시 산업에 계신 분들도 이게 뭐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레거시 산업이 천년만년 안 갑니다. 맞아요. 안 가고 그거를 침투할 거는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관심을 계속 갖고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 되게 서사시가 되게 많아요. 뭐 이 대표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레거시 산업의 어떤 새로운 뭔가 트렌드를 일으킬 거는 스타트업일 확률이 높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은 또 장기적으로 커리어 가지고 가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자아 실현의 욕구가 많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아 실현이 뭐 직업으로 실현할 수도 있고 봉사로 할 수도 있고 뭐 취미 생활로 할 수 있지만 이 스타트업으로 하는 것도 자아 실현에 좀 좋은 부분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리스크는 있겠지만 한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뭐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스타트업에 들어가셔서 뭐 잘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자아 실현도 하시고 또 그런 거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사실은 퇴직이 되게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막 30대 대기업 상무도 막 나오기도 하고 그쵸.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말은 사실 퇴직이 되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분은 40 되기 전에 퇴직해야 될 거예요. 그럴 수도 물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왜냐하면 하시겠지만. 이제 상무부터는 이제 3년 정도의 계약을 하기 그쵸. 때문에 아무튼 계약직이죠. 그런 이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예전에 퇴직을 하면 대부분 이제 자영업자가 되는 그중에서 치킨집을 많이 하는 그러다가 사실은 기업을 다니다가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게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스타트업이란 서비스를 우리가 밀접하게 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내가 나중에 이런 걸 해봐도 되겠다 또는 어쩌면 계속 얘기하지만 사이드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예의주시 하시면 그런 것들에 좀 투자를 하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 대한 스타트업에도 좀 이직을 하시거나 퇴직 후에 뭐 그런 걸 만들어 보시거나 요즘에 또 중장년층 스타트업 뭐 창업 이런 맞아요. 지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퇴직 후에도 요즘에 이제 한 내년인가 내후년부터 기업 안에서 퇴직 후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지 교육하는 거를 의무로 재교육하는 그런 의무법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업 중심부터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퇴직 후에 너무 뭔가 삶이 길어지는데 그것도 약간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뭔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법이 뭐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국방부부터 해야 되는데. 국방부부터 해야 되는데. 국방부부터? 그 통계를 봤는데 퇴직 후에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군인들이래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상이 당했어요. 진짜? 군인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고 방식이 아무래도 좀 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순수하시고 조금 안타깝지만 정형화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으면 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분들이 뭐 멍청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똑똑하신 분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갇혀 있는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생각이 정형화되고 그럼 정말 퇴직 후에 진짜 너무 슬픈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스타트업은 새롭게 창조하는 거다 보니까 우린 과거에는 일을 좀 맨날 고생한다 했잖아요. 일을 갔다 오면. 근데 일을 좀 즐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뭐 그게 즐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쵸. 앞으로 계속 다양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미리미리 탐색해 놓으면은 그만큼 준비도 할 수 있어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 그쪽으로 온보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놓고 좀 일을 재밌게 생각하시는 것도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타이밍에서 아까 초반에 잠깐 나왔지만 부모님들에게 스타트업을 설명할 때 좋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맞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대부분 이제 창업을 한다고 하면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뭐부터 시작해서 왜 사업을 하냐. 저희 아빠 왜 사업을 하냐, 왜 일을 벌리냐, 돈이 어디서 나냐부터 어떤 서비스 있다는 건 관심이 없으시고 그냥 그렇죠. 무조건 안 된다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새로 회사 들어간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규모. 그럼 뭐 한 20명이에요, 30명이에요, 100명이에요 이러면은 아우 이렇게 조그만 회사 가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2,000명 될 회사예요 이렇게. 그거 엄마를 2,000명 될 회사예요. 될 회사? 근데 2,000명도 에이. 200명 될 회사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회사 어디냐. 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뭐 부모님께 얘기하시는 거? 저는 좀 케이스가 달라서 그러니까 저는 프리랜서만 한 10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직장 들어오고 나서 부모님께서 취직했다고 하니까 이전에는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부모님한테는. 4대보험이 아니니까. 우리 집도 맞아요. 4대보험 되냐 물어봐서 4대보험 된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이제 10년 동안은 제가 일을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님 입장에서 직장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4대보험 되는 걸로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예전에 부모님 위워크를 한번 구경시켜 드렸거든요. 그럼 또 달라질 수 있죠. 좋다, 사무실이 확실히 좀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또 최악을 생각하다 보면 얘가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몇 명 없다라는데 사무실은 또 뭐 너무 허름한 데는 아닐까 이랬는데 막상 위워크를 가보시고는 야 여기 되게 좋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그 공유 오피스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주말에 부모님 쓱 보여주시면 좀 안심하시지 않을까. 좋은 맞다. 얘기네요. 뭐 가져가야 돼. 잠시 들어와. 봐봐. 뭐 이런 그냥 식으로. 구경시켜 드려도. 타코님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에게 만약에 스타트업 생각이 되게 많은 표정이신데 요즘에 부딪히고 있는 건가요? 싸우시고 계시나 봐요. 여기는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파운더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뭐 이제 처음에 스타트업 업계 들어갈 때 어머님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좀 장밋빛 얘기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뻥카? 비저닝. 부모님도 홀리게 해라. 근데 원래 첫 단계가 그거잖아요. 스타트업 시작할 때. 그렇죠. 가족을 먼저 자기 설득해라. 지인도 못 홀리면 그렇죠. 진짜. 4F라 그러잖아요. 4F라 그래가지고 이제 프렌드, 패밀리, 3F인가? 3F. 3F인가 봐요. 하면 뭐예요? 마지막에 4, 멍청 바보들을 이건데 뭐 저는 이제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이거 잘 되면 뭐 여러 가지 좋은 뭐 어떤 자금적으로 약간 좀 장점도 있고 뭐 내가 뭐 강연도 다닐 수 있고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는 되게 전적으로 그냥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해하시고 우려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있죠. 그리고 사실 그거는 끝까지 지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트업이 네이버 다음 카카오주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지우지는 못하되 이제 계속 그냥 열심히 하고 어떤 뭔가 우리가 하는 어떤 실적들을 그냥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 정도가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는 힘들 정도로 그냥 잘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견뎌내야 되는 것 중 하나죠. 그리고 저희 또 댓글 다신 분 중에 스타트업을 거쳐서 대기업 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게 뭐 스타트업 방향은 좀 아닐 수 있어도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도 경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처음 대기업 원서 넣어봤는데 잘 안 돼. 엄마 나 스타트 들어가서 좀 경력 쌓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게 이렇게 하면은 좀 설득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PR 기사를 회사한테 부탁해서 PR 복지 좀 해달라 해가지고 PR 복지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들고 보면 이렇게 기사 나오는 회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PR 복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우리 경영자분들이나 인사 담당자 PR 쪽 담당자분들은 명절 전에 꼭 부모님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해주시고 이제 구정전 내년 구정전에 한번. 그것도 부모님들은 또 이게 투자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뭐 펀딩 뭐 2, 30억 받다 하면 오 그렇게 받았어? 네 돈이야? 내 돈은 아니고 내가 좀 써 거기서 이렇게 내 월급 나가니까. 정말 현실적인 부분부터 이상적인 부분까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질문하면은 좋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일단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 있잖아요. 걔네들이 싸우는 게 결국 기술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중에 우리가 또 그 관련해서 또 책도 읽고 그랬었는데 미중 전쟁의 기본 골자는 이제 결국 주도권 싸움인 거고 뭐의 주도권이냐면 기술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미국이랑 대등하게 전투를 할 수 있는 큰 거는 사실 그 유명한 중국 스타트업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 기술력이 빵빵하니까. 네, 그 알리바바, 텐센트,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이번에 화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 키워주니까 그런 국가 경쟁력이 그렇죠. 발생을 했던 거죠. 그건 되게 거시적인 거고. 우리가 개개인으로서는 스타트업을 왜 좋아하는지가 좀 듣고 싶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냥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기도 했고 그 직장 나와서도 저도 뭐 전에 얘기했지만 그냥 저도 일반 회사에 잠깐 인턴 했을 때 여기서 있으면은 뭔가 결과가 뻔해 보이기도 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냥 기존에 제가 했던 전공대로 직장을 얻고 나중에 결혼까지 하고 애가 났을 때 그런데 뭔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스타트업은 불확실하지만 그렇죠. 기회가 되고 또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약간 자유도도 높고 그래도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그냥 일반 회사를 들어갔을 때는 그 관심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스타트업에 오면은 좀 제 관심의 폭도 같이 유지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재미 때문에 조금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이유? 재밌기 때문에 저는 그 예전에도 되게 자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호창성 씨 더벤처스의 이제 빙글 만들었던 우리 대표님 호창성 대표님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뭐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데는 그 멋있어 보였어요. 그분이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그분 이제 우리 문지원 대표님이랑 같이 이제 부부 창업자. 근데 그분이 그 비키라는 서비스를 그쵸. 그 라쿠텐에 팔고 나서 그걸로 우리나라 스타트업 친구들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벤처스도 만들고 뭐 셀릿도 그렇고 이런 투자를 받으시면서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나도 좀 저렇게 멋있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스타트업 관심이 생긴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장병규 의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장병규 의장님도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면서 마치 어떤 과목 선생님을 좋아하면 영어 하듯이 약간 저는 그 호창성 대표님을 호창성 문지원 대표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이것만큼 재미있는 그쵸? 산업이 없는 것 같고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재밌고 제가 뒤처지기 싫기도 하고 약간 그런 욕구를 일으키는 산업이 아닌가 해서 이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약간 저도 젊지만 젊은 사람들 노는 게 재밌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지금 저한테 지금 연약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런 것보다 지금 저 찔린 거 아니죠? 지금 그럴 거예요? 아닙니다. 자,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도 상대님이랑 비슷하게 이제 재미가 되게 큰데 최근에 이제 지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지인분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으로 갈까 고민 중이다.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스타트업을 대기업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다니는 이유는 저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재미. 딴 건 사실 대부분 대기업이랑 부딪히면 전 뭐 안 꿀릴 때도 있죠. 그렇죠. 근데 뭐 연봉 꿀리고 복지 꿀리고 없어요. 안정성 꿀리고 맞아요. 뭐 주변에 이렇게 약간 플렉스? 간지 이런 것도 네임밸류도 꿀리고 사실 다 꿀리는데 그러면 또 스타트업을 다니는 이유는 저는 딱 하나 재미 이 모든 걸 뒤엎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분은 좀 재미없어요 이래서 제가 스타트업 다니는데 재미없으면 전 그냥 빨리 대기업 가라 그래서 그분도 들어보니 그게 맞는 왜냐하면 그분도 재미를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재미를 느끼셨다가 점점 이제 재미가 없어져서 스타트업에도 문제가 많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약간 질리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밥 먹여주진 않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쵸. 밥을 못 먹으면은 엑소더스 해야죠. 구신님 월급 좀 아직 안 끝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일단 재미가 제일 큰데 중요해요. 이 재미도 좀 애매한 표현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왜죠? 근데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스타트업에서 재미를 느끼는 부분은 사람마다 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상대님도 계속 재미를 언급하셨지만 상대님이 느꼈던 스타트업에서의 재미와 제가 느꼈던 스타트업의 재미도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스타트업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꿀림을 뒤엎는 큰 재미, 빅재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도전 많을 수 있겠네요. 저도 통신감의 재미인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변화가 너무 멋있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비대면 계좌라고 혹시 아세요? 금융권에서 예전에 은행에 통장을 만들려면 신분증 들고 통장 가지고 갔지만 요즘 앱에서 그냥 통장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기존 금융권도 오픈 뱅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오히려. 있는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또 이체를 시킬 수 있고 그거는 다 이 스타트업이 만들었다 생각해요. 핀테크 쪽이나 금융 스타트업이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모습이 저는 너무 멋있고 부러웠어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들어보면 이제 그런 플렉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좀 알아야 된다 또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더 많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방송을 좀 꾸려봤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 말 마지막으로 있으세요? 뭐 저는 그 마무리 발언까지는 아니지만 막 지금 저희가 뭐 이제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뭐 쓱 배송, 로켓 배송 이런 거 다 좋은데 그 시초에는 뭐 로켓 배송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새벽 배송의 시초는 사실 마켓컬리였거든요. 또 CF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뭐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마켓컬리가 없었어서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롯데에서 과연 그걸 했을까? 쓱에서 과연 그거를 시작했을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최근에 뭐 읽었던 책도 있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결국 약간 그런 니치한 부분을 스타트업이 건드려줘서 확대가 되면은 대기업은 그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내 시장이 좀 위험을 받을 수 있겠다고 해서 어쨌든 자극제는 스타트업이 됐던 거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약간 좀 나르시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어떤 측면에서요? 예전에 이제 일반 기업 그다음에 뭐 금융권에 있었을 때 너무 느껴졌어요. 저는 제 개인이 되게 어떤 부품이 되고 언제든지 내가는 바뀔 수 있는 부품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내 자존심에는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뭐 되게 그래서 나르시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 이게 근자감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 그러니까 그게 좀 용납이 안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 업무들이 과연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느냐 그래서 반문을 했을 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못 찾겠. 물론 사회라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굴러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필요한 거긴 한데 저는 그거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럼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내는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인셉션 된 거죠. 거기서 인셉션 돼서 이제 이게 계속 확장되다가 이제 스타트업이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 이름으로 뭔가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거는 뭐 대기업에서 커리어 잘 쌓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었던 거고 그래서 관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짝사랑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타코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떠올라요. 프론티어 정신? 아니면 개척자 정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되게 재미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간증의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 땅으로 오세요. 스타트업 입덕 방송을 만들고 싶었어요. 스타트업 입덕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서비스들이 다 시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사실 우리가 언급을 안 했지만 게임 회사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타겟분들 중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우리 대학생분들 아니면 고등학생 졸업하고 이제 20대 초반인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신을 얻으실 수 있는 또는 이직자 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자 해서 저희가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나게 털어봤고요. 오늘은 좀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방송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주위에 이제 뭐 야, 그럼 이슈스 그런 스타트업 방송 난 잘 모르겠어. 그런 거 왜 듣냐?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아직은 스타트업 상황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야, 너가 못 쓰지 않냐? 그런 서비스 다 스타트업이야. 근데 그런 게 다 변화될 건데 너 언제까지 뒤처질래? 플렉스. 따라가야지. 플렉스. 앞서지는 못할 망정 따라는 가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저희 방송을 또 지그시 추천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바이럴 아까 뭐라 그러셨죠? 그 뭐라 그러셨죠? 구전 효과. 저는 그런 단어 잘 몰라서요. 저는 바이럴 막 이렇게 알아서 바이럴. 뭐 마케팅 개론 이런 데 나오죠. 구전 효과. 구전동화, 구전민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그럼요. 자, 아무튼 구전 부탁드리고요. 바이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계속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저희의 힘입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8일 오후 4시 홍대 팟빵홀 그때 저희한테 2시간만 꼭 비워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새로운 발돋움을 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스텅사고 당했으면 좋겠고요. 스텅사고 뭐예요? 덕통사고. 덕통사고에서 이제 스톡사고로 스톡 당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는 스타터의 의미를 찾아가는 방송으로서 앞으로 열심히 스타터 관련된 얘기를 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